내가 올해로 92이 되었네. 이 나이까지 살다 보니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일은 작은 신호 하나를 놓쳐서 큰 병으로 발전한 어르신들을 보는 것이에요. 젊었을 때는 몸이 아프면 쉬면 낫고 이상하면 병원 가면 되고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65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작은 신호 하나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지 뭐 하고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 65세부터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그러나 조용히 찾아오는 위험한 신호들 말이에요. 그 시작은 놀랍게도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한 증상도 아닙니다. 평소와 조금 다른 것, 며칠 전과 달라진 것, 그런 사소한 변화들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 작은 차이 속에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90년 넘게 살아오며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65세 이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지침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계단 오르기가 갑자기 힘들어졌을 때. 65세가 넘어서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신호는 바로 계단 오르기가 갑자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아는 박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67세까지도 아파트 4층까지 쌩쌩 올라다니셨는데 어느 날부터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병원에 가보니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혈관이 막혀서 심장으로 가는 피가 부족했던 거죠.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만약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몇 달 더 넘어갔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김할머니라는 분은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면서 다리가 자주 붓기 시작하셨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였죠.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였는데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으시고 지금은 괜찮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정상적인 노화라면 서서히 조금씩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갑자기 몇 주 사이에 확 달라진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이런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더욱 주의하세요. 가슴 답답함, 다리 부기, 밤에 잠들기 어려움, 기침이 계속 나는 것 등이요. 매일 같은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분들은 자가 체크를 해보세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면 며칠 더 지켜보시고 계속 그렇다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기억하세요. 65세 이후에는 갑작스러운 변화는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급격한 변화가 느껴지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신호, 자주 넘어지거나 휘청거릴 때. 두 번째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는 자주 넘어지거나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리 힘이 약해지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균형 감각의 급격한 변화는 뇌나 귀 또는 혈압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내가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동네 최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68세 되시던 해에 자꾸 휘청거리기 시작하셨어요. 길을 걷다가도 벽을 짚어야 하고 집에서도 가구를 잡고 다니시고 처음에는 다리가 약해져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날 장을 보러 가시다가 길에서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병원에 가보니 뇌에 작은 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 하신 말씀이 조금만 늦었으면 큰 뇌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또 다른 분은 혈압약을 바꾸고 나서 자꾸 어지러워 하시더라고요. 약 부작용으로 혈압이 너무 낮아진 거였어요.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조절하니까 금세 좋아지셨어요. 귀에 문제가 생겨서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석증이라고 하는데 치료하면 금방 나아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근력 약화는 서서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갑자기 휘청거리기 시작한다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두통, 시야가 흐려짐, 말이 어눌해짐,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짐, 심한 어지럼증 등이요. 자가 체크 방법도 있어요. 눈을 감고 한 발로 10초 서 있기, 일직선으로 걸어보기 같은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며칠 전보다 확실히 어려워졌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복용 중인 약물도 점검해 보세요. 혈압약, 수면제, 항우울제 같은 약들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넘어짐은 노인에게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고관절 골절이라도 되면 회복이 어렵고 그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전체적인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그냥 조심하면 되지가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 기억력이 갑자기 나빠졌을 때. 세 번째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는 기억력이 갑자기 나빠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갑작스러운 기억력 저하는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해요. 내가 아는 정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70세까지도 정말 똑똑하셨어요. 신문도 빠짐없이 읽으시고 정치 이야기도 자세히 하시고 손주들 이름이나 생일도 다 기억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변화가 생겼어요. 어제 일을 기억 못 하시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시고 가족들이 치매가 온 건가 하고 걱정했어요. 병원에 가보니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이었던 거예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부족도 심했고요. 항우울제 치료와 영양 보충을 하니까 몇 달 후에 예전처럼 돌아오셨어요. 또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이 할머니라는 분은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성격도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온순하셨는데 신경질적으로 변하시고 의심도 많아지시고 알고 보니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뇌 기능에 영향을 준 거였죠. 호르몬 치료를 받으니까 기억력도 성격도 다시 좋아지셨어요. 가장 무서웠던 경우는 약물 때문이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약들이 서로 작용해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약을 정리하니까 금세 좋아지셨어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노화와 어떻게 구별할까요?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기억력 저하는 아주 서서히 진행돼요. 그리고 중요한 일은 기억하고 힌트를 주면 생각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몇 주 만에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어제 일도 전혀 기억 못하거나 길을 잃어버리거나 성격이 변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이런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더욱 주의하세요. 우울감, 불안감, 수면장애,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이요. 자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를 해보세요. 오늘 날짜, 계절, 대통령 이름 같은 기본적인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약물 복용 내역을 점검해 보세요. 혈압약, 수면제, 진통제 등이 기억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여러 병원에서 받은 약들을 함께 드시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기억하세요. 갑작스러운 기억력 저하는 치매보다는 다른 원인인 경우가 더 많아요. 우울증, 영양 부족, 약물 부작용, 갑상선 질환 등은 모두 치료 가능한 것들이에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세요. 네 번째 신호, 소변 보는 패턴이 갑자기 변했을 때. 네 번째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는 소변 보는 패턴이 갑자기 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부끄러워하시거나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넘어가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소변의 변화는 우리 몸의 중요한 신호거든요. 내가 아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밤에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주무셨는데 69세 되시면서 갑자기 밤에 서너 번씩 화장실에 가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전립선이 커져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셨는데 낮에도 자주 가게 되고 소변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가끔 피도 섞여 나오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전립선암 초기였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수술받고 지금은 완전히 완치되셨어요. 하지만 만약 몇 달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또 다른 분은 갑자기 소변이 자주 마렵기 시작하면서 물도 많이 마시게 되셨어요. 체중도 빠지고 몸도 피곤하고 알고 보니 당뇨병이었어요. 혈당이 너무 높아져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였죠. 여성분들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소변이 새거나 참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요로 감염이나 다른 질환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주의해야 할까요? 갑자기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나는 휘수가 늘어난다면 주의하세요. 한 달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 계속 그렇다면 검사 받아보세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아프지 않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너무 자주 마렵다면 이것도 검사가 필요해요. 전립선 문제나 방광 문제일 수 있거든요.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량도 늘어난다면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해요. 소변 색깔이 평소와 다르거나 냄새가 심하게 날 때도 요로 감염이나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자가 체크하는 방법도 있어요. 며칠 동안 소변 보는 휘수와 시간을 적어 보세요. 평소보다 확실히 변화가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특히 남성분들은 전립선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50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아보세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실금이나 빈뇨 증상이 생기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기억하세요. 소변 문제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검사 받아보세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계속하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신호, 식욕이 갑자기 없어지고 체중이 빠질 때.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다섯 번째 신호는 식욕이 갑자기 없어지고 체중이 빠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적게 먹는 게 건강에 좋다거나 살 빠지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동네에 살던 김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72세까지도 정말 건강하셨어요. 입맛도 좋으시고 밥도 잘 드시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요즘 입맛이 없네라고 하시면서 식사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 보니 몸무게가 5kg이나 빠져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살 빠져서 좋아 보이네요 라고 했는데 저는 왠지 불안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했는데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위암 초기였던 거예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수술받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만약 몇 달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또 다른 분은 갑자기 식욕이 없어지면서 기운도 없고 숨도 차기 시작하셨어요. 알고 보니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였어요. 심부전이 와서 몸이 붓고 식욕도 떨어진 거였죠. 우울증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체중 감소를 주의해야 할까요? 6개월 동안 체중의 5% 이상이 줄어들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예를 들어 60kg이었던 분이 57kg 이하로 빠졌다면 검사가 필요해요. 특히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더욱 위험해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체중이 빠진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해요. 이런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지속적인 복통, 소화불량, 삼키기 어려움, 지속적인 기침, 숨가쁨, 심한 피로감 등이요. 자가 체크하는 방법도 있어요. 매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어보세요. 특별한 이유 없이 일주일에 1kg 이상씩 계속 빠진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식욕 부진의 원인도 다양해요. 약물 부작용일 수도 있고, 치아 문제로 씹기 어려워서일 수도 있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외로움이나 우울감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함께 식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치아나 틀니에 문제가 있어서 씹기 어려워 식사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 금방 좋아져요. 기억하세요. 65세 이후에는 체중 유지가 정말 중요해요.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 절대 살 빠져서 좋다고 넘어가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체중을 체크하시고 식욕에 변화가 있으면 가족들과 상의해서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65세 이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는 것, 자주 넘어지거나 휘청거리는 것, 기억력이 갑자기 나빠지는 것, 소변 패턴의 변화, 그리고 식욕 부진과 체중 감소. 이 5가지만 기억하고 주의 깊게 살펴봐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아흔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확인했어요. 그 결과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치료할 수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충분히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갑작스러운 변화에 주의하는 거예요. 서서히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일 수 있지만 갑자기 변하는 건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치료 가능한 것들이에요.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겁내지도 마세요. 의료진들은 이런 일을 매일 보고 있어요.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도 쉽고 완치 가능성도 높아져요. 가족들과도 이런 내용을 공유해 보세요. 혼자서는 놓칠 수 있는 변화들을 가족들이 먼저 알아챌 수도 있거든요. 정기 검진도 꼭 받으시고 평소와 다른 증상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보세요. 별일 아니었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아닌 게 가장 좋은 결과예요. 여러분, 건강한 노년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에서 옵니다. 65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몸과 더 친해지고 더 대화하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보세요. 작은 신호 하나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아흔둘인 나도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100세까지 갑시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런 신호들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기본입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너무 겁내지는 마세요. 대부분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주변에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계시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나눠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주의가 큰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이런 신호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가장 소중한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몫이에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복가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